이제 기와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반달형의 기와장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박스로 만들겠습니다. 보통 그 일반 기와장은 30cm 정도를 합니다. 30에 15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성형을 합니다. 스플라인. 대부분 보면은 제가 해본 결과로서는 이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꼭 저기 기와장에서 소스를 많이 먹어버립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먹게 하고 싶은데 좀 디테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와장을 좀 이렇게 하는데요. 또 기와장을 좀 매핑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모양이 영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기와장은 그냥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의 기와장. 이런 모양의 이제 기와장이 있습니다. 그럼 기와장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좀 다운 시켜서 이 모양의 고를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더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좌우지간에 소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와장이 제일 소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와장 소스를 줄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와장 소스는 좀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익스트루드를 한 방만 주겠습니다. 1.5cm 정도 익스트루드를 주고요. 자, 어차피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보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폴리로 바꾼 다음에 인서트를 주고 베벨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해본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버텍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매핑으로 처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면은 컴퓨터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소스들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매핑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이제 이 검정색 좀 기와색 비슷한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기와색 비슷한 걸로 해서 조금 밝은 걸로 바꾸고 좀 색상을 좀 이렇게 좀 반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기와장 색깔이 좀 나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조금 각도를 줍니다. 이런저런 각도로 주고 이렇게 각도를 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죠. 올리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서 또 이제 부하가 있어야 됩니다. 부하.
기와만 있는 게 아니라 스키와도 있어야죠. 스키와도 있어야 되니까 프론트에서 다시 서클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8cm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스플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좀 내려야죠. 이렇게 이런 정도는 내립니다. 이런 정도는 내리고요. 이렇게 덮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익스트루드를 1.5 정도 줍니다. 익스트루드 1.5 정도 주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 폴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인서트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정도 살짝 이렇게 실제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매핑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를 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비슷하도록 만듭니다. 똑같아야죠. 같은 각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 이건 옆에서 보입니다. 밑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서 입체감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윗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붕 윗면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두 가지로 어태치를 시키겠습니다. 어태치를 시킨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모드가 자동적으로 빠져나와 버렸는데, 일단 어태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자 보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런 정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기와가 걸리겠죠. 이렇게 걸릴 거예요. 지금 많이 지금 밖으로 까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정도로 보통 그 기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보고요. 아까 만들어 놨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여기에다가 배치할 게 아니라 중앙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가리고 한번 올려보죠. 여기 있네요. 선이 있습니다. 자, 탑에서 여기 있는 가까이 가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 곡선을 한번 보는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따라가져 있죠. 이렇게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대로 이제 이게 돌출이 되도록, 이제 이 곡면이 돌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뒤쪽이 잡히지 않도록 하고 앞선만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절반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덮을 수 있도록 됐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만드냐면 크리에이트 쉐입을 만들겠습니다. 쉐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쉐입이 만들어졌는데 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하고, 여기 또 1 이렇게 그냥 폴리로 만들어 가지고 면을 선택합니다. 면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자 보면은 트루돌록 스프라인이라고 있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반대로 지금 내려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다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게 되면 노멀 방향으로 가라. 노멀 방향으로 이제 가게끔, 이게 지금 대칭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었죠. 대칭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되는데, 오케이, 일단 누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회전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데요. 이걸 회전을 조금 올려서 라인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죠. 올려놓고 아까 지금 숨겼던 것을 다시 복원해 보겠습니다. 복원해 가지고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서로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이제 세이프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세이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고집이 셉니다.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이제 맞춰져야만이 이게 저희로서는 좋은데, 잘 안 맞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양도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작업이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수작업을 해서 이제 기와하고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작업이죠. 파다듬기 잘하시는 여자분들은 참 잘할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이게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뭐 넓은 영역에 뭐 페인트 칠하는 그런 그림 그리는 화가 같이 어차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고요. 또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멀리서 봤을 때 티 안 나게. 자, 이런 정도로 이제 티가 많이 안 날 겁니다. 이런 정도로 됐고요. 밑에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티가 안 나야 되니까 좀씩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한 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를 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해서 어태치를 해버립니다. 어태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선은 지워버리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기와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어태치를 시켰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라인하고 따라서 이게 이제 기와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 이런 기와 모습이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탑에서 봤을 때 그 라인이 이렇게 머물도록 이런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정도로 해주고요. 빠져나와서, 자, 또 우리가 또 써야 될 게 있죠. 스페이싱 툴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들고 들어 올린 다음에 저는 0번을 스페이싱 툴을 썼는데 이거를 한 몇 개를 할까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개 해볼까요? 50개 해서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적당한 것 같이 보이네요. 일단 어플라이 누르고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런대로 모양이 나쁘진 않는데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개가 아니고 45개를 해보겠습니다. 45개. 자, 이렇게 했더니 적당한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원본은 지워버리고요. 자, 어떻습니까?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요 용마로 따라서 그 선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이제 기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기준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갈 건 들어가고 나갈 건 나가고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지우고, 자, 라이트에서 이거 이제 이 기와를 하나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방법은 이 칼립스 올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폴리로 바꾸겠습니다. 폴리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 너무 깊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대칭 복사를 해야겠죠? 대칭 복사. 자, 카피. X.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 모양이 맞았으니까, 이제 용마루는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도로. 조금 떨어져 있죠? 조금만.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기와를 만들었습니다. 뭐 순식간에 만들어진 일이라 또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죠. 한동은 그래도 이렇게 기와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두 동, 세 동, 이제 동이 많아지거나 큰 건물은 이게 이제 버텍스가 이 기와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버벅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버벅되지 않아서 괜찮아 보일란가 몰라도 지금 빠트린 게 아직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목견 위에 널이 빠졌고요. 또 장식도 빠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와장을 만들었으니까 또 다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